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입막음을 한 셈입니다. 김건희 씨가 거리낌 없이 5선 의원을 상대로 입막음에 나선 셈입니다. 김건희 씨는 중형이 구형되자 헛웃음인 듯 한숨인 듯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공동체에 해당하고 남편은 제가 컨트롤하면 돼요. 국민들이 김건희를 뽑았습니까? 조심만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윤상현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이준석 간의 통화 내용이 이제 복원이 돼서 나온 내용들이 있죠. 저게 당 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를 했다라는. 이준석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근데, 누가 녹음했을까? 예. 명태균과 이준석 대회가 더 웃겨요. 이거 까면은 진짜 큰일 날 만한 이 무덤들이 이 안에 되게 많이 있어. JTBC 취재진이 3급 비밀인 당시 순방수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 씨는 V7이라 불리는 수행 차량 탑승자로 적혀 있는데 조 행정관도 같은 차량에 탔습니다. 특검은 어제 결심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5선 국회의원까지 압박한 증거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 위에 오르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입니다.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조심만 하세요.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입막음을 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5일 김건희 씨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강압성 텔레그램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어제 김건희 씨 결심 재판에서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라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거리낌 없이 5선 의원을 상대로 입막음에 나선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선을 그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현이에게 말할게 라는 통화 육성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윤 의원도 지난 7월 특검에 나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와 통화하며 호칭도 붙이지 않은 채 중진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권성동하고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특검은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로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중형이 구형되자 헛웃음인 듯 한숨인 듯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최후진술에선 잘못은 했지만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인은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법이 아닌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첩첩산중인 수사 때문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에 따른 알선 수재를 묶어 11년,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가 4년입니다. 김건희 씨는 곧바로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특검님이 말한 것처럼 그건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센 구형에 당황한 듯 말을 잘 잇지 못했고 짧은 최후진술에 헛웃음인 듯 한숨인 듯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변호인은 구형이 징벌적 수준이라고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형량에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며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온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서희건설 매관 매직 등 김 씨에겐 아직 재판조차 시작되지 않은 주요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첫 재판부터 높은 구형량을 받아들게 되자 더 강하게 반발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는 다음 달인 1월 28일입니다. 구형량으로만 따지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형을 구형한 게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가 조작은 여기 보시면요. 이 자본시장법은 현행법에 따라 이 3년에서 30년까지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참고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건진법사 사건에서 알선 수재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두 사건을 합해서 이 징역 11년을 구형한 것은 이 수법 불량과 증거 은폐, 또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가중 요소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고 형량이 가중 최대 2년인데요. 특검은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이 죄질 등의 가중 요소를 대부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벌금 20억 원 있고요. 추징금이 9억 4천만 원이 넘죠. 네, 맞습니다. 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부당이득은 8억 1천만 원으로 받고요.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서는 8,200만 원으로 받습니다. 합하면 9억 원 정도입니다. 벌금은 이 부당 이득이나 불법 금품 수수 금액에서 가중을 해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9억의 2배 이상 되는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추징금 역시도 김건희 씨가 얻은 부당 이득 등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치로 계산해 9억 4천여만 원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혐의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혐의가 또 추가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요. 일단 무엇보다 형량이 무거운 건 뇌물 혐의입니다. 예. 현재 특검이 뇌물로 의심하는 이 6,200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포함해서 서희건설이 선물한 이 3종 세트만 총 1억 1천만 원입니다. 또 사업가 서모 씨가 준 바쉐론 콘스탄티 시계가 5천만 원, 또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금거북이가 200만 원으로 총 1억 6천만 원대입니다. 네. 뇌물의 경우 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남편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모색을 했다. 윤석열의 정치적 공동체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정치 활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규정을 하면서 아무런 공식적 지위도 없는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V0라는 정황이 더 공개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태균하고 통화할 때 남편은 제가 컨트롤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여러 장면들이 있었던 것이고 2021년 7월 윤석열 캠프 후원회장 인선할 때는 직접 관여했다. 네. 이런 내용들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할 때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입당할 때 네. 그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윤석열은 뭐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계엄과 관련해서도 김건희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그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김건희와 소통하고 논의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사실 정권 내내 여러 풍문이 있었죠. V0다. 그리고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아니 여사가 더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데 대통령보다 관여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그런 풍문이 이렇게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구나. 진짜 참담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에 대한 국민들이 김건희를 인식이. 뽑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일단은. 그리고 지금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 초창기에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결심 공판에서 이 내용들이 다 다시 한번 복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상현 그 외에도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이준석 지금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지 메시지 주고받았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되어서 그 정황들이 탁탁탁 나온 것이고 이게 재판에서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작년 9월 5일에 뉴스토마토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닷새 후에 민주당 주도로 이제 또 김건희 특검을 다시 발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벌어졌던 상황들을 보면 김건희가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윤상현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보낸 거니까 네. 바로 보이는 것이고 이 내용을 특검에서는 강압적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그 공관위원장한테 뭐랄까 조심하라? 아니면 이제 안 들키게 하라. 이게 보안 특별히 조심하라는 얘기가 들키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네. 그 이제 한국말에서 조사가 중요한데 더욱 조심만 하세요는 뭡니까? 조심만. 만을 쓴다. 그러니까 조심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조심 부탁드려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썼던 메시지를 문법에 맞춰보면 곤란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위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매짐이잖아요. 네. 내가 그리고 직접 개입하는 정확한 위다. 증거고. 네. 근데 이게 이 대본을 쓴 작가가 문학적 소양이 없네. 저희 이승준 기자 말하는 건가요? 네. 어제 법정에서 제일 기가 막힌 말은 그 문장이죠. 시대의 감정이 법정에 스며들었다. 그렇지. 15년이요. 근데 저는 이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김한 기자가 해석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의 더 문제점은 너 걱정하지 마. 우리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냥 외부에 걸리지만 않으면 시끄러운 문제만 안 생기면 우리는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것이었고 이게 이제 강혜경 씨가 이 뉴스타마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당시 되게 이제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친윤으로서 이 윤석열 씨하고 이제 계속해서 관계가 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었고 거기에 그 이름이 등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아마 같은 취지의 글을 보냈었을 가능성이 높고 있죠. 특히 윤상현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자기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혹은 그게 걸리면 안 된다는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과 이준석 간의 통화 내용이 이제 복원이 돼서 나온 내용들이 있죠. 한국일보가 지금 통화 녹음 내용을 분석해서 공개를 했고요.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2022년 아시다시피 5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 달 뒤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선거를 주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이준석. 그다음에 지방선거 또 재보선 각각 나누어서 정진석과 또 윤상현이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당대표와 주고받았다는 이 통화 내용들이 복원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게 이미지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4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25일 날짜들을 보면 저 때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에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지역들이 보이죠. 일단 서울 강서구청장 그리고 강원지사 그리고 대구 수성을 재보선 그리고 성남 분당갑 재보선 등이 거론이 됩니다. 저기서 이제 요즘은 그 사람 이름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 김태우, 뭐 김진태, 이인선, 안철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당 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를 했다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통화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건 공천하는 거는 왜 공관위가 따로 꾸려지고 그러겠어요.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민주주의에 꽂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 윤석열 씨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태우를 한번 살펴봐라. 그럼 김태우가 안 됐나요? 김태우는 공당에서 공천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럼 피선거권이 완전 박탈됩니다. 근데 무리하게 그 직후에 사면복권을 시켜서 출마를 시켰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완전히 그러니까 대패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의 선택지도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심지어 본인이 직전에 보궐선거를 일으킨 강서구청장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다시금 이 보궐선거가 이뤄지는데 또 이 사람을 내보낸다?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때도 많이 분석이 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나? 윤석열. 이건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 그 김태우라는 사람은 뭐길래 이랬을까요? 말을 잘 몰라요. 몰라요? 사면해주고 3개월 만에 출마시키고. 아니 그 김태우 때문에 이 자리에 보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빵에 갔어. 근데 이걸 풀어줘. 대통령이 되자마자 풀어준 다음에 다시 뭐랄까 이제 당내 반발도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있었죠. 그런데 그걸 다 뚫고 여기를 다시 공천을 시킨단 말이에요. 구청장 자리예요. 그렇죠. 몰라요 정말? 네, 저 몰라요. 표정은 아는 것 같은데. 아시네.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요, 진짜로 모르고요. 네. 일단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강서구청 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아무튼 이 김태우라는 사람을 이때 공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사면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보들이었는데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당대표가 이런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작동을 했고 근데 공천까지 이어졌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준석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근데, 누가 녹음했을까? 이미 제출로 5건만 딱 낸 거예요. 파일 5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미 제출이군요. 네, 이미 제출이 압수가 아니에요. 이미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가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낸 거는 새로운 내용 같지만 이미 거의 다 보도가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본인의 책임을 어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저도 뭐 관련된 통화 내용을 들어보기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만 모든 내용들이 아마 녹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윤상현과 이준석의 통화도 있을 거고 예. 뭐 윤상현과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의 통화도 있을 거고 뭐 윤석열과 이준석의 통화도 있고 뭐 이렇게 통화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리고 명태균과 이준석 대화가 더 웃겨요. 명태균과 이준석의 통화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윤석열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찾고 찾아서 이미 제출로 5개만 지금 제출한 그렇죠. 상황이다. 지금 김한 기자 얘기처럼 그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왜 이 5개만 이미 제출했을까? 이게 자기가 사실 공천 개입한 게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싹 빼고 지금 강서구청장, 강원지사, 대구수성을 성남 분당갑 예. 뭐 이런 등등 그 윤석열이가 이제 했다라고 그렇죠. 주장되는 그 부분만 지금 싹 내놓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 까면은 진짜 큰일 날 만한 이 무덤들이 이 안에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준석 본인이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뭐 참고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전환이 만약에 된다. 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수사 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압수수색도 가능한 것이고. 압수수색이 가능하죠. 될까? 어떻게 될까? 클라우드에 이렇게 저장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법적으로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은 모든 걸 녹음한다. 그랬죠. 그 전제로 본다면 그 자료가 있을 것을 의심하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압수하고 싶을 터인데 네. 이준석은 이미 제출로 이게 앞에 한 5개를 먼저 내놓으면서 마치 뭔가 딜을 하는 사전적으로 협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법에서는 이렇게 먼저 협조하는 사람들을 약간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입장을 치지 않는다고. 근데 편의를 이게 지금 봐주죠.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거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로 기자들한테 해명이 가능하냐면 어느 정도로 자료를 저장해 놓냐면 뭐 제가 명태균 취재할 때 그날 며칠 날 창원 가서 명태균 만났죠. 그러니까 명태 창원 갔었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자기 핸드폰에서 자기가 그날 어디서 출발해서 몇 시에 어디에 출발해서 이 시간에는 활동 내역이 없는 걸로 봐서 운전을 했네. 여기서 갔었네. 여기서 뭐를 사 먹었네. 이거를 동선을 다 복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창원에 그때 창원중앙역 앞에 딱 30분 있었네. 창원에는. 그리고 나 다시 어디로 넘어갔어요. 뭐 이렇게 해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견뎌서 보면 이 건도 예를 들면 이 공천 개입 건도 그런 정도로 복귀하고 해명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타임라인별로 통화를 누구랑 했는지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예. 어쨌든 이 공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에서 봤듯이 이준석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나간 공천이에요. 그렇죠. 공관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당대표라는 걸 강조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 예. 결국엔 우리가 이제 이 건이 이제 이 전체적인 사건이 김영선 공천으로 시작됐지만 그렇죠. 이때 재보선 6개를 건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다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영선만 건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이미 이인선건 관련 보도했지만 예. 그 당시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김영선은 정리가 된 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는 거예요. 근데 이인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인선 대구 수성 을입니다. 누가 나가도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누가 됐냐? 원주도 있어요. 원주. 네. 그리고 또 몇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 6개를 지금 다 봐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나 이 수사 의지가 이 6개를 지금 다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자꾸 지금 내미는 카드는 어떤 겁니까? 본인의 책임을 되돌리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주기 위해서 뭐 포항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 수하고 있는 2022년 나토 순방 때 1호기 좌석 배치표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는 김건희 씨 측근 등과 함께 앉았습니다. V7으로 명명된 순방 차량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을 마치고 마드리드 공항에서 1호기를 탑니다. 이때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모 씨가 1호기에 함께 탄 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토 가시는 동안 민간인의 그 공군 1호기 탑승 논란이 좀 있어서 글쎄 뭐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뭐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JTBC 취재진이 3급 비밀인 당시 순방수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신 씨의 이름, 비행기 좌석 배치표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자리는 1층 44A. 그 주변으로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최측근들 이름도 눈에 띕니다. 바로 앞자리에 앉은 건 여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행정관입니다. 건진법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백 교환 등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신 씨의 옆자리에는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한 수사관 출신 최모 행정관이, 그 옆자리에는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측근인 조모 행정관이 앉았습니다. 조 행정관은 디올백 사건 당시 선물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신 씨가 숙소에서 마드리드 공항을 갈 때도 수행 차량을 이용한 것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V7이라 불리는 수행 차량 탑승자로 적혀 있는데 조 행정관도 같은 차량에 탔습니다. 문제는 신 씨의 이름이 수행원 135명 명단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무상으로만 발급 가능한 관용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 관용 여건이 발급됐다는 자체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가 없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관련 정황을 포착한 특검도 여권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